면접을 인공지능이 보는 거예요. 가슴이 팡팡 뛰는 생체 정보, 눈이 움직이는 이 안구 정보, 움직임. 이 생체 정보는요, 굉장히 예민한 정보예요. 개인 정보 중에서도. 아, 이걸 왜 가져가냐고. 가슴 뛰는 사람은 일 못하나? 그렇잖아요. AI에 있어서만큼은 앞북을 쳐야 돼요. 뒷북 치면 큰일 납니다. 윤리 필요하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민혜입니다. 저희가 녹화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윤리에 대한 고정관념. 일단 싫어. 지루해. 맞아. 아마 네. 학교 다닐 때 얜 해도 돼. 얜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그 기억이 너무 강한가 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윤리도 진짜 참 싫은데 AI 윤리까지 해야 돼요. 뭐 이렇게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근데 AI 윤리하고 사람 윤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윤리 그럼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에 해당이 돼요. 정의를 보자면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AI 윤리는 뭐냐면 없던 이 기술이 나와서 우리 사회 속에서 같이 있는데 얘에 대해서도 해서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기준점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만 정해주는 게 아니죠. 사람이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가 알아야 될 거고요. 개발하는 개발자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요. 정부, 단체 이런 데서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죠. AI 투명성, 신뢰할 만한 AI가 돼야 된다. 사실 A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의 알고리즘이 어떤지 얘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의 이런 기준은 갖추고 있어야 하고 우리도 그걸 지켜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게 바로 AI 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AI 윤리는 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같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 공론화시켜서 부분인 거잖아요.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대체로는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인간 윤리하고 몹시 유사한 데가 있어요. AI 드론 가지고 실험했는데 땅에 묻혀있는 지뢰를 많이 찾아내는 게 네 목표야. 이게 지뢰를 폭발해. 그래가지고 이제 너의 그 미션은 그거야. 그랬는데 부수적인 피해를 안 입히려면 거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으로 결정하는 건 인간 사령관한테 네가 연락을 해야 돼. 그러면 인간이 오케이 하면 폭파해도 돼. 이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얘가 몇 번 하더니 그러면 내가 100개를 맞춰야 되는데 시간 안에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자기 혼자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령관한테 날려버렸어요. 미사일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윤리가 없어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라는 게 사전에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람을 하면 안 돼. 공격하면 안 돼. 그리고 지침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뭘 했는지 아세요? 통신탑을 망가뜨린 거예요. 사람하고 단절을 시킨 거예요. 얘는 뭐냐면 내 미션을 달성하는 게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건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그쵸, 피해가 그쵸.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인 것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AI한테 윤리를 심어줘야 된다는 건 그런 가치 기준을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방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를 언제 가르치지? 네. 딱 그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기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씩 가르치는 것처럼 네. 얘한테도 그런 거예요. 그게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빨리 가르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많이 준다든지 데이터를 많이 준다든지 아주 원칙적인 지침. AI 윤리에 대해서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는 우리 주체성도 잃어버리고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주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예요. 우리는 굉장히 편한 거에 취약하잖아요. 주차 좀 해주면 좋겠다 얘가. 일자 주차 좀. 그래요. 주차하는 건 귀엽지. 근데 이제 가요. 근데 사람이 약간 졸 수도 있고 뭐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삐삐삐삐 울린다. 그러는 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맡겼더니 막 가. 근데 누가 조는데 걔는 자율주행차가 아니야. 그래서 와서 쾅 박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 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단계까지 간다고 그러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얼마 전에 우리 4단계까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공표를 했죠. 우리는 4단계 이상은 안 하려고 해. 너무 잘한 거예요. 다 자율주행차가 다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변수들이 막 끼어들면 그 누가 책임질 거냐고. 어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윤리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해를 끼치거나 사람한테 손해를 입힐 여지가 있으면 그걸 삼가고 대책이 세울 때까지 안 하는 게 AI 윤리기도 한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면접을 인공지능이 보는 거예요.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가는가 그리고 봤더니 물론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슴이 팡팡 뛰는 생체 정보, 눈이 움직이는 이 안구 정보, 움직임.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심박수가 타고 이 생체 정보는요 굉장히 예민한 정보예요. 개인정보 중에서도. 아 이걸 왜 가져가냐고. 가슴 뛰는 사람은 일 못하나? 그렇잖아요.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소서를 표절을 했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거 정도만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뭐 얘 앞에서 시험 보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아니죠. 특히 생체 정보에 관련된 거. 눈동자가 많이 움직였다. 초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겁도 그럼요, 많고 그럼요. 불안 느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일 못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 근거는 어디냐? 그랬더니 근거는 무슨 박사가 하고. 그럼 그게 알고리즘으로 100%다 됐다는 보장이냐? 보장 못하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건 걷어내고 꼭 필요한 걸로만 만들어. 근데 꼭 필요한 것만 만들면 싸지잖아요. 기술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그 가격의 이익을 적게 볼 것 같아서 이거저거 다 때려 넣어갖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우린 다 할 수 있어. 너무 비윤리적인 거죠. 윤리 필요하네요. 그렇죠. 필요하죠. 이제 딱 느낌 오시죠. 어쨌든 이 AI의 그 발전과 함께 가시는 이 개발자라든가 지식인들이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렇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AI 윤리를 개발자나 이 관련된 공대 쪽에서는 반드시 듣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는 거죠. 스스로. 언제 멈출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멈출 것인가. 멈추는 기준은 무엇일 것인가. 그다음에 멈추지 않더라도 대비할 수 있게 무엇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지침을 넣을 것인가. 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그러죠. 몇 줄로 가지고 얘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도 시키고 좋은 답을 끌어내는데 이 사람들이 비윤리적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한테 보이스 피싱 하는 법 좀 알려줘봐. 그러면요 얘가 잘 가르쳐줘요. 근데 그거를 딱 못하게 교육을 시켜놨어.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이 또 요령껏 말을 막 돌려서 내가 소설을 쓴다고 치고 뭐 이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엑시스를 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빠져나오게 얘가 돕는 거죠. 탈옥을 시켜가지고 얘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윤리가 있었지만 사용자가 윤리가 없으니까 얘가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AI에 있어서만큼은 앞북을 쳐야 돼요. 뒷북 치면 큰일 납니다. 앞북을 쳐야 되는 기술이에요. 영화 오펜하이머 보셨어요? 오펜하이머 보면 그 실험을 딱 해놓고요. 막 흥분해서 나치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평화를 지켜 막 이래요. 테스트를 딱 해놓고 이 사람 얼굴이 확 바뀌어요. 바뀌면서 후회랑 자책감이 막 드는 얼굴이 딱 되면서 그 순간 사람이 확 무너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걸 갖고 뭐라 그러냐면 오펜하이머 모먼트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기술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예상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된다는 거죠. 예방책을 세워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AI 윤리가 자리를 잡으면 좀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있죠. 뭐냐면 일단 좀 안정화돼서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 거예요. 윤리가 빨리 정착이 안 되면 개발한 기업가들이 그 자본에 의해서 간다든지 중국처럼 어떤 그러니까 전제주의 국가의 어떤 체계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자리가 잡으면 안정화되고 전부 다 안정적으로 공생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에 네. AI 시대의 사람의 경쟁력은 뭔지, 그리고 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뭐 무엇을 하면 좋을지 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신체와 정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몸도 경쟁력입니다. 몸도. 그 모라벨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는 사람한테 무지 쉬운 게 굉장히 어렵고 사람한테 어려운 게 기계한테는 정말 쉬워요. 그래서 막 연산하고 기억하고 막 방대한 양을 처리하고 막 계산하고 너무 잘하잖아요. 로봇이 다 되게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컵에 손가락 끼워서 이렇게 물 마시는. 제가요. 그래서 AI 공부하면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너무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거의 경이로운 수준. 경이로워. 이건 너무 놀라워. 몸도 신체 건강하고 잘 뛰고 건강하고 케어하고 이렇게 다 정교하게 움직이는 거 이거 다 경쟁력입니다. 주체적인 사고와 상상력 굉장히 윤리적이고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인간의 욕심은 뭐고 스탑해야 될 때와 계속 밀고 나가야 될 때와 대비를 해야 될 때와 이런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경쟁력입니다. 왜 우리가 챗GPT 나오고 나서 외국어 너무 잘하잖아, 얘가. 통번역사들이 막 어떻게 우리 밥줄 끊겼어. 상위 한 10% 정도 되는 통번역사들은 지금 부르는 게 몸값이에요. 얘가 1차적으로 한 거 손을 다 봐야 돼요. 아주 정교하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잘하죠. 그다음 또 하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통섭적인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 공부를 했어. 근데 내가 심리를 하나 더 했어. 그럼 뭐예요? 미술치료사 될 수 있죠. 이러면 얘 AI가 댐비질 못해요. 반복적이고 어렵고 그런 것들은 사실 AI가 다 할 수 있고 기계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변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섬세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거, 힘을 키우는 거, 이게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죠. 함께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그럼요. 시대인 거고 네. 건강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액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왕 내주는 옆자리 우리가 데리고 가야죠. 끌려가면 안 된다. 이거를 꼭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